당시가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그 점을 포함해서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한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한 판단도 역시 중요한 쟁점과 관련돼 있어서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의 틀내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12월 3일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대단히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다른 느낌은 또 없었나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습니다. 79년에 12.6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12.12 등 비상계엄이 확대되어서 고려대학교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오버랩 되셨단 말씀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아픈 기억이었던 광주 민주항쟁부터 그 이전 아픈 역사를 같이 오버랩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셨나요? 대단히 놀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때 당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당시 비상계엄의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실체적 또는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첫 답변부터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시가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그 점을 포함해서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한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전시 지금 상황이었습니까? 미리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제가 행하는 그 탄핵 심판의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를 저해서 후보자님, 드리는 말씀이어서 그건 알겠어요. 이를 널리 잠시만요. 제가 양해해 질문합니다. 주십시오. 그건 알겠습니다.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점에 대한 판단도 역시 중요한 쟁점과 관련돼 있어서 당시는 전시 상황도 아니었고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전혀 아니었죠. 그거는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번 계엄에 대해서 이런 죄송합니다. 참 개엄한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평생을 교권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전혀 아니었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도 아니었고 행정과 사법은 원활히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지만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한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계엄 해제와 관련된 입법부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제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뿐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누가 들어왔죠? 군인들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 국회가 최종적으로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즉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통고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또 말씀하신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탄핵 심판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만약 후보자님, 네. 지금 후보자가 몸을 너무 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전쟁 상황이었냐. 이것도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쟁 상황이었습니까?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혹시라도 저의 발언이 혹시라도가 아니라 공정성에 지금 현재는 후보자이지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당시가 전쟁 상황이었냐 아니었냐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2월 3일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행위들의 위헌 여부라든가 하는 점은 역시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서 쟁점으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을 폭행하는 것이 헌법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절차적인 어떤 요건과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의 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님은 긴급 조치를 내린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위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무력으로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는 위법행위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리기는 괴롭습니다만은 앞으로 탄핵 심판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답변 못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선출목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쟁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권한쟁의의 대상이 됩니까? 그게 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좋습니다.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임명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의 생각도 동의하시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을 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날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행위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이런 거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에는 헌재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죠.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의 결정문이 이번 윤석열 씨의 탄핵 심판 결정에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요. 네.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는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인용됐습니다. 그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파면할 만한 어떤 중대한 헌법적인 네, 법 위반이 있고 있어야. 법 위반의 중대성, 네, 이 사안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으로 판단된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권력의 비선에게 전달되도록 했던 뇌물죄 혐의, 그리고 이번에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군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어떤 위반이 가장 중대합니까? 그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행위와 관련된 어떤 법정형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서류의 수치를 거부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의 소환 통보를 불응하고 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인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거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피청구인 윤석열의 헌법소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소 의지와 관련한 말씀해 주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된 그것이 헌법소 의지의 결여로 평가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국 탄핵 심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구체적인 말씀 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